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이 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아직 상승 쪽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유를 근거들을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응 전략까지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점을 깨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관점을 깨지 않았을 때는 러닝 플랫 조정 후 큰 상승 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여길 깨게 되면 러닝 플랫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큰 상승에 대한 되돌림 관점으로 다시 하락을 겪으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제목은 그렇게 썼지만 저 역시도 메인 관점은 이 저점을 깨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60에서 70대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여기 중기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ABC 조정까지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계절성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은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하락장을 겪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비트코인도 곧 다가올 9월 하순에 조정을 겪을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겠죠. 세 번째는 러닝 플랫이 여전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러닝 플랫들은 조금 더 기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러닝 플랫으로 보기에는 기울기가 많이 낮다라는 점이 한 가지 요인이고요. 비슷한 이유인데 이 하락이 저점에 너무 가깝게 내려와 버려서 보통 상승 전에 나타나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 이 저점까지 깨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시간 상다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메인 관점을 하방으로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하방 쪽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관점을 공유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저점은 깨지지 않을 확률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곧 9월 말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동결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는 추가 인상 없이 내년 1분기까지 쭉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기회의 창, 즉 금리가 동결되는 기간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공통적으로 금리가 오르다가 동결이 되는 기간이 오든 내리다가 동결이 되는 기간이 오든 이 동결되는 기간 동안은 상승장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상승의 우호적인 환경이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러닝 플랫 가능성을 살려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온다면 상승하기 전에 이 바닥을 꽤 오랫동안 다져주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9월 FOMC까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아직 이 저점은 깨지지 않았다. 러닝 플랫의 가능성이 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주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가격은 여전히 이전 저점보다 위에 있지만 주봉 기준의 RSI는 과거 저점보다 내려왔죠. 이런 것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승 다이버전스와 다르게 숨겨져 있지만 상승의 신호가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과거에 러닝 플랫 모양이 나왔던 경우들을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주봉 히든 상다가 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봉 히든 상다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다 하방을 본다는 점인데요. 저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사람마다 하락했을 때 살짝만 깨고 올릴 수 있다. 22K까지 올 것이다. 또 20K까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0K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살짝만 깨고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올린다든지 하는 모습도 나와줄 수 있겠죠. 반대로 정말 크게 내려버린다면 이 20K,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지점을 지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던 18.2K 부분까지도 패닉스를 유도하면서 빠르게 오버슈팅으로 하락 찍어주고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바로 바이낸스 USD 차트인데요. 보통 바이낸스 차트를 볼 때 테더 기준 차트나 선물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이미 지난 큰 하락 때 깼었고 현물 차트 같은 경우엔 아직 여기서 4시간봉 상다가 안 나왔죠. 원래는 그 두 차트가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차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거래소별로 차트가 너무 달라져 있고 페어별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USD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에 우호적이게 예쁜 모양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 한번 4시간봉 상다가 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짧게 갱신해주면서 4시간 봉 상다가 한 번 더 떴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승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차트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짧게 갱신해주면서 이 저점도 침범하지 않고 4시간 봉 더블 상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상승에 좋은 차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는 이런 식으로 아직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살아있는 모양도 그리고 있다 라는 점도 부수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저점을 지키는 근거와 지키지 못하고 하락할 근거를 봤는데요. 요즘처럼 거시경제적인 환경도 금리를 더 인상할 거다 말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호황으로 넘어갈 것이다, 차트적으로도 상승과 하방의 관점이 거의 팽팽하게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갈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매를 안 하든지 아니면 매매 전략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도 지금 단타적인 접근으로 전략을 공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과 하방의 관점이 열려있는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수의 물량은 여전히 홀딩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의 현금화한 물량을 가지고 단타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시는 것처럼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였죠. 이 물량은 여기 이 하락에 대한 0.38이 되돌림 구간이 오면 반절 익절하고요. 나머지는 본절에 스탑로스 걸어두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저점이죠. 이 구간을 뚫지 않은 채로 이 정도만, 최근의 저점은 깨지만 여기 이 저점은 깨지 않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단타를 접근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고 그냥 이 중요한 지점을 뚫고 확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가졌던 물량을 뚫리는 순간 매도를 하고 아래서 다시 주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확률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저점이 뚫린다, 그러면 확실히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탑로스 걸고 뚫리는 순간 롱은 정리를 하고 숏을 들어간다든지 현금화했다가 이 아래서 다시 매수 노려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고민 중인 것이 같은 관점에서 이 부근이 뚫릴 때 제가 아래서 매수했던 한 20K쯤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전부 매도하고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갈지, 아니면 그래도 홀딩을 하면서 현금화 시켜놨던 20에서 30% 되는 물량만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지 조금 고민은 됩니다. 사실은 다 매도해봤자 어차피 여기부터 다시 살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 평단은 어차피 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파는 의미가 많진 않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손실을 피하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중, 단기 관점 안에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